당차게 이는 바람 속에서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생 수진의 발차기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태권도 명가의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우리 가족은 살아왔고 아버지는 그 명예를 아들인 내게 물려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보여준 재능은 놀라웠어요. 15살 소녀의 발차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과 정확성은 우리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여자애가 뭐 하는 짓이냐. 그 다리로 앞으로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아버지의 호통이 체육관에 메아리 쳤어요. 수진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곧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죠. 수진은 말없이 다시 발차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더 정확하게요. 난 태권도가 좋아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수진의 작은 목소리에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수진과 아버지 사이에서 항상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우리 집은 태권도로 시작해서 태권도로 끝나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태권도 유단자였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우리 남매는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태권도 품새를 익혔죠. 수진은 16 생일에 국가대표 선발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수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수진은 태권도 세계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따냈어요. 동시에 여자답게 자라길 바랐던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는 특전사로 입대하여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오빠 나 결혼해요. 어느 날 수진이 내게 전화로 알려왔어요. 수진의 남자친구 정우는 그녀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태권도 경력과 특전사 경험을 철저히 숨겼어요. 정훈이 원하는 건 여성스럽고 온순한 아내였기 때문이죠. 결혼식 날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가 한때 격파 시합에서 우승한 선수라고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여자다운 모습을 찾았구나. 아버지의 말에 수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수진은 완벽한 주부가 되어 남편을 섬겼어요. 그러나 가끔 그녀의 눈에서 예전의 불꽃을 발견할 때면 언젠가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를까 걱정됐습니다. 수진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정우는 점점 더 자신감에 넘쳐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고 군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수진을 은근히 무시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수진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진은 남편 정훈이 또다시 군대 이야기를 꺼내자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훈은 술잔을 기울이며 특전사 훈련의 어려움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엔 진짜 특전사 출신인 수진이 앉아 있었죠. 여자들은 이해 못할 거야. 특히 우리 수진이는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으니까 더더욱. 정훈의 말에 수진의 눈이 잠시 빛났다가 이내 풀썩 꺼졌어요. 나는 여동생의 손을 슬쩍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은 감사하다는 듯 내 손을 꾹 쥐었죠. 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사위의 체면을 생각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식사는 계속되었어요. 결혼 2년 차 수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강인한 여성은 온데간데없고 소심하고 조용한 주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부엌에서 그릇을 다루는 그녀의 손놀림에서 예전의 정확함과 민첩함이 드러날 때면 숨겨진 실력이 언젠가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수진 씨, 당신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주말 가족 모임에서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간 상태였죠. 수진은 말없이 그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정훈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는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친구 미영이 남편은 해외 출장 많이 다닌다며? 그 정도는 돼야 진짜 남자지.
나도 곧 승진해서 그렇게 될 거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애나 잘 키우면 돼. 정훈의 말에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정훈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소파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순간 정훈의 손에서 리모컨이 날아갔습니다. 수진을 향해 곧장 날아가는 리모컨. 그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수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처럼요. 수진은 리모컨을 공중에서 완벽하게 낚아챘고 그대로 회전하며 정훈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태권도와 특전사 훈련에서 익힌 기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죠.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정훈은 아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충격과 공포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는지 황급히 남편을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드러난 후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죠. 정훈 군, 우리 수진이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건 몰랐나 보군. 충격에 빠진 정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진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군대에서의 무용담을 늘어놓던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한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은 마치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국가대표라고? 태권도? 우리 수진이? 정훈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와 아버지, 어머니의 표정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죠. 그럼, 그동안 나한테 숨겨왔다는 거야? 정훈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 씨, 수진이가 결혼 전에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성스러운 아내를 원한다고 했기에 수진이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정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남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내가 군대 이야기할 때마다 비웃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훈 씨. 한 번도 당신을 비웃은 적 없어요. 다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말하지 못해 답답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정훈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생 날 속일 생각이었어? 특전사 출신이라고? 태권도 국가대표라고?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 당신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 망쳤어. 정훈 씨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 진실을 숨긴 채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정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밤새 전화를 붙들고 있었지만 정훈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 소리에 우리 모두 긴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훈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하룻밤 사이에 자라 있었죠. 수진 씨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훈의 목소리는 밤새 많은 생각을 한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정훈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피했지만 나는 몰래 문 너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정훈의 첫 마디였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성스러운 아내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태권도 선수 출신이자 특전사였던 여자가.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한순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습니다. 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군대 이야기로 허세 부릴 때마다 속으로 웃고 있었던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먹이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한 번도 당신을 비웃은 적 없어요. 오히려 내 경험을 말해주지 못해 미안했어요. 당신과 공유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데. 정훈의 웃음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왔어요. 그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특전사 출신 아내 앞에서 군대 얘기를 늘어놓다니. 게다가 리모컨까지 던지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숨겼으니까요. 수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훈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정훈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정훈은 수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혼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말에 수진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정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남자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국가대표였고 특전사였어. 난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잖아. 허세뿐인 남편.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정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정훈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당신의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정훈 씨를 사랑했어요. 정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이에요.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태권도와 군대는 내 과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를 숨기다 보니 점점 당신과의 거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걸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렸어요. 나도 솔직해질게요. 사실 난 군대에서 별로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행정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태권도 유단자라는 걸 알고부터 자꾸 과장해서 말하게 됐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네요. 정훈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어제 당신이 리모컨을 잡았을 때 그 모습이. 정훈이 말을 망설이자 수진이 긴장한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훈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던진 리모컨을 그렇게 잡아내다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수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정훈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 그의 눈을 바라봤죠. 정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건 큰 행운인데. 내가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정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했어요. 정훈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당신의 과거를 알고 싶어요. 진짜 수진 씨를 알고 싶어요. 수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어떻게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날들, 그리고 특전사 생활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정우는 그 모든 이야기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들었죠.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내 아내라니. 정훈의 놀라움에 수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수진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동안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수진과 정훈이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수진의 자세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정훈은 어제와는 다른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 다 했어요. 수진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훈 씨가 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훈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의 솔직한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저 사실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어요. 수진이에게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의 실력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수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정우는 수진에게 태권도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는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죠. 수진도 점점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다시 예전의 불꽃을 볼 수 있었어요. 발차기 자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정훈 씨. 수진이 칭찬했습니다. 이제 기본 품새도 거의 완성됐네요. 정훈은 땀을 흘리며 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수진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기뻤어요. 어느 저녁 정훈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수진이와 어울리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 수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 하지만 지금의 너희를 보면 정말 잘 어울려. 정훈 씨가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주니까. 정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정훈은 수진을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새로 만난 연인처럼 설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진은 오랜만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고 정훈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훈이 수진에게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정훈은 수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프로포즈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수진 씨에게요. 정훈의 말에 우리 모두 감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수진은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정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태권도장을 다시 열어볼까 해요. 정훈 씨와 함께요. 수진의 말에 정훈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에 결심한 빛이 어렸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열심히 배워서 도장 운영을 도울게. 그들의 결정에 아버지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진이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셨던 거죠.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니 더할 나위 없구나. 아버지의 축복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과 정훈의 태권도장 참신 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수진의 국가대표 경력 덕분에 금세 입소문이 났어요. 특히 여성 수련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었죠.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수진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정훈도 열심히 수련하며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허세 부리거나 과장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사범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수련하고 있어요. 정훈이 수진을 사범님이라 부르는 모습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장 밖에서 그들은 다정한 부부였지만 도장 안에서는 사범과 수련생의 관계를 철저히 지켰어요. 어느 날 도장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가족 태권도 대회라는 이름으로 가족 단위로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어요. 수진과 정훈은 부부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너무나 완벽해서 모두가 감탄했죠. 정훈 씨가 이렇게 실력이 늘 줄이야.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범이 끝난 후 정훈은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많은 허세를 부렸고 특히 제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수진 사범님 덕분에 진정한 태권도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 인내, 그리고 존중. 이런 가치들을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훈의 진심 어린 고백의 도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무대 뒤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이 이렇게까지 변화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한때 허세 가득했던 남자는 이제 겸손함과 진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수진 사범님은 제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정훈의 말에 수련생들은 감동의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특히 여성 수련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많은 여성들이 수진을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도장은 단순한 태권도 교육을 넘어 자존감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수진과 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수진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셨죠. 특히 정훈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행사를 지켜본 아버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수진아.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기쁘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수진은 감격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녀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정훈의 어깨도 두드렸습니다. 정훈이도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정훈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받은 기쁨이 컸던 거죠. 도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진과 정훈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수진은 정훈의 경영 능력과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을 배웠고, 정훈은 수진에게서 끈기와 정신력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부부 태권도라는 이름으로요. 우리 모두 흥미롭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훈은 열정적으로 계획을 설명했어요. 요즘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잖아요. 저희도 그랬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수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정훈 씨의 아이디어예요. 태권도의 예절과 인내, 극기의 정신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기본 동작을 함께 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발차기하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실제 대련은 하지 않아요. 서로를 향해 발차기 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서로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함께 품새를 맞추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이미 몇 쌍의 부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갈등이 있는 부부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부부 태권도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달에만 15쌍의 부부가 등록했고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부부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발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발차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업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한 수련생의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정훈과의 관계에서 태권도가 가져다준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훈은 이제 수진의 실력을 존경하고 그녀에게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훈이 도장에서 발차기 시범을 보이던 중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수련을 잠시 쉬어야 했죠. 수지는 남편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정훈은 아내의 보살핌에 감사해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을 토로했어요. 다음 주에 있을 부부 태권도 시연회는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상태로는.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정훈 씨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우리는 팀이니까요. 정훈은 감동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전에 나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에 상처 입고 화냈을 텐데.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정훈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어요. 정훈 씨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정훈 씨였다면 내가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련을 마친 수진과 정훈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너희 둘 잘 지내고 있구나. 근데 수진아, 혹시 너무 정훈이한테 강하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아버지의 질문에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스승이에요. 엄격하지만 인내심 있게 가르쳐줘요. 아버지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 수진이가 예전처럼 화나면 그 발차기가 말을 끝내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수진과 정훈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정훈 씨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정훈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저희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수진 씨의 능력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고요. 아버지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살짝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정훈아, 혹시 술 마시고 리모컨 던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알겠지? 다들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그땐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권도가 우리 관계를 살렸네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정우는 수진의 귓가에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구한 거야. 진실을 직면할 용기 말이야. 태권도 도장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정우는 함께 도장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수진의 발차기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정훈의 허세는 진정한 겸손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부부에게 희망이 되었고, 참신 도장은 단순한 태권도 교육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